안녕하세요. 연금톡톡 연금부자 양승장입니다. 오늘도 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질문, 연금계좌와 IRP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던데 왜 그런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 개 만들려고 한다는데 왜 그런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IRP 중요하잖아요. 명예퇴직자들의 퇴직금 수령 전략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여러 개 만들면 좋은 점이라. 일단 여러 개 만들면 뭐가 좋을까요? 연금계좌의 세금과 인출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도 받고 퇴직금도 같은 계좌로 받고 운영도 잘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연금 개시 후 인출 시에는 인출 순서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세금이 없는 것부터 많은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계좌 안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주간화입분, 그리고 퇴직급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그리고 이 계좌의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출 순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제일 먼저 나오고, 이거 다 나오고 나면 퇴직급여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계좌 내 수익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각각의 자금마다 각각 다 세율이 다릅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것은 세금을 이미 낸 것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과세죠.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낼 것이고 나머지는 연금소득세 5.5에서 3.3%를 나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 금액이 작은 금액이라면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몇 억씩 되는 금액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금별로 각각 따로 적립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는 목적과 기능이 거의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 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 계좌는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 계좌는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이 되지 않고 전체 해지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IRP는 안전자산의 30%를 넣어야 하는 의무조항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세액공제 한도를 제외한다면 연금저축 계좌가 좀 더 유연하고 좋아 보입니다. 연금계좌의 연금가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한 것이죠. 연간 1,800만원을 연금계좌와 IRP에 입금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가정하에 오늘 그 입금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 2개와 IRP 계좌 2개를 개설할 겁니다. 기존의 계좌를 가지고 계시다면 연차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해지하시지 마시고 잘 구분해서 운용하시면 됩니다. 1번 연금저축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600만원을 입금할 겁니다. 2번 연금저축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900만원을 입금합니다. 3번 IRP 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300만원을 입금하고요. 4번 IRP 계좌 또 있잖아요. 그거에는 나중에 지금 당장 쓸 것은 아니고 퇴직연금을 받을 계좌입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개를 운영하면 관리에 까다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렇게 나눌 것이냐 이렇게 물으셔서 나누었을 때의 장점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눈다면 각 계좌별로 세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1번과 3번 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600 플러스 300 해서 900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이 계좌의 세금은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5.5에서 3.3%입니다. 일시로 찾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2번 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납입분이 들어있는데 이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납입분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비과세이므로 중도 인출되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자유롭게 인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계좌도 계좌 내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운용 수익은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에만 연금소득세, 일시불로 수령 시에는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IRP 계좌, 퇴직연금을 받아서 퇴직소득세를 적용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계좌별로 한도액이 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계좌에 다 모아서 받는 것보다도 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3년 이전의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금 수령 시 6년 차로 계산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좌를 나눠서 관리한다면 연금저축계좌의 중도인출 기능들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 유동성을 확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 각 계좌별로 수령 시기를 잘 조절해서 연금을 분산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금융사를 이용이 가능해서 각 자산별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로 나눈 이유가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면 위와 연계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회사별로 명예퇴직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이를 계기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도 하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회사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57, 8이 돼서 거의 정년을 다 채워서 나오시기도 하시고요. 40대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경우 면회퇴직금과 법정퇴직금 두 종류의 퇴직소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두 종류의 소득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회사에서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법정퇴직금은 IRP 계좌로, 그리고 명예퇴직금은 연금저축계좌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왜 그럴까? 연금액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년 반호 전이 아니라면 아직 무엇인가 더 많은 투자와 사회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IRP 경우에는 완전 해지 외에는 필요한 만큼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금을 먼저 중도인출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연금저축계좌로 받으시면 좋은 것입니다. 물론 중도인출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다 내야 되겠지만 나머지 금액은 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많은 좋은 기능이 있지만 이것들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약간 헷갈리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잘 사용한다면 더없이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계좌는 스스로 잘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못하신다면 안전자산 위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금계좌의 관리 방법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연금 관련 더 좋은 정보 찾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